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공유를 상징하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율을 상징하는 그림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항처럼 보이는데 이제 비행기가 있어요.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항공유와 환율 연속 펀치로 정신없는 항공업계. 이번에는 이제 항공업계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문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올리비에 얀코백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 사무총장이 이제 말하길 3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의미 있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이후 내 구조적 항공유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 밀라노 리나테, 베네치아, 트레비소 등 7개 공항에서 급유 제한령이 이미 내려졌다고 하네요. ACI 유럽지부는 EU 집행위원회에 항공유 공동구매, 정유사에 대한 항공유 생산 의무화, 수입 규제의 한시 완화 등 비상조치를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2, 3분기 계획 노선의 약 5%를 축소한다고 했고, 독일 루프트한자는 좌석 공급의 5%를 감축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네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4월 한 달에만 항공편 1000편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항공유는 중동산 원유를 정지한 뒤에 각국 공항까지 운송하는 공급망을 거친다고 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중동 원유를 아시아,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정제를 해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공유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안전 규정으로 인해서 대량 장기 저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해협이 열려 원유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항공유 공급망 복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연간 약 1080만 톤의 항공유를 이제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산 항공유의 최대 시장으로서 전체 수출량의 34.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뒤를 이제 호주 19%, 유럽 17.5%, 일본 10.4%로 이제 한국산 항공유에 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유를 이제 한국이 전략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가 이제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방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싱가포르 현물시장 시세와 달러 환율에 연동이 되는 이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유를 많이 생산 수출한다고 해서 국내 항공사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항공사 운영 비용의 약 27%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이 이란 전쟁 이후 2배 이상 폭등을 했고 원유 가격 상승률을 이제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 강세까지 겹쳐서 한차선 부담도 이제 가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 전체가 이제 항공사죠. 항공사 업계 전체가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한 상태고 대형사들은 국제선 일부 노선 간편에 착수를 했고 LCC들은 이제 동남아 도선을 중심으로 운항 중단과 축소를 잇따라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동원력이 약한 이제 LCC들 같은 경우에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이 이른 시일 내 종료되더라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자료가 이제 그래프로 나온 건데요. 전쟁 이후 이제 항공유가 2배로 뛰어 올랐다라는 자료고요. 옆에는 이제 항공업계가 현재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기사로 일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아까 이제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 사무총장이 이제 3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이제 재개되지 않으면 이후 내 구조적 항공유 부족 사태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고, 그리고 ACI 유럽지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어떤 그 정유사에 대한 항공유 생산 의무화 등 이제 비상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 올리비에 얀코백 사무총장이 이제 유럽연합 에너지 그리고 관광 담당 집행위원들에게 이제 선언을 보냈는데, 현재로서는 3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안정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항공료 부족 사태가 EU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얀코베 사무총장은 EU가 항공료 공동 구매에 나서야 되고 항공료 수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정책적 대응 노력이 이제 필요한 때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란 전쟁 개전 전에는 1톤당 항공료 가격이 $800였는데 지난주 유럽 기준으로 1,838달러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북해 등의 유전이 있는 유럽이 이제 전통적으로 정유 산업이 발달하는 지역이었는데, 탄소 중립 전환 노력과 높아지는 환경 규제 때문에 정유 시설을 줄여버렸고, 그 결과 항공료 같은 석유 제품을 중동에 크게 의지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한국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정유 산업이 여전히 발달돼 있어서 원료를 수입, 가공한 뒤에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한국의 경우에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해서 항공료 등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유럽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항공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서 특정 석유 제품 부족 사태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은 여러 석유 제품을 이제 중동 지역에서 대거 수입을 해왔고, 항공료의 경우는 60% 이상을 걸프 지역의 정유시설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항공요금 인상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겠지만 항공료의 전면적 부족 탓에 사람들과 기업이 여행을 포기하거나 수출을 보류하게 된다면 더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해운 데이터 제공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럽행 항공료 운반선이 지난 6일 로테르담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해협의 실질적 봉쇄가 이어질 경우에는 유럽이 이제 실제 물량 부족 국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약 684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들여왔고, 이것을 정제를 해서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액 40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두 번째 파생 기사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관련해서 나왔죠? 자, 다음.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제 수요가 적은 노선의 좌석 공급을 5%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이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최근 3주간 항공료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을 해버렸고 회사는 유가가 배럴당 175달러로 상승하는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만일 가격이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항공료 비용으로만 연간 11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해에도 이익이 5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 라고 이제 썼다고 하네요. 자, 다음. 또 유가 급등에 대응해서 2분기와 3분기 비수기 기간 좌석 공급의 약 3%를 이제 축소를 하겠다. 텔아비브,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며 이는 약 1% 추가 축소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 가을 전체 운항 스케줄을 이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차기 투자 계획을 또 발표할 예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세 번째 파생 기사인데요. 독일 루프트한자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루프트한자는 이란 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담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오만 무스카트, 이라크 에르빌, 레바논 베이루트, 요르단 암만 노선 운항을 10월 24일까지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 5월 31일까지 이제 중단을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운항 일정은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 이타 등 자회사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저비용 자회사 유로윙스는 텔아비브와 베이루트,
에르빌 등 일부 노선을 내달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루프트한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을 이제 띄우고 태국 방콕 노선도 이제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업계 전문가 게랄트 비셀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티켓값을 대폭 인상을 해서 내달 초 부활절 기간 독일 뮌헨과 태국 방콕 사이 왕복 항공권이 최소 3,300유로, 한화로 약 573만 원으로 이제 뛰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네, 이제 네 번째 파생 기사인데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이제 4월 예정된 항공 1000편을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코반 데르 베르프 SAS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항공유 가격이 열흘 만에 2배로 올라버렸다. 우리가 최대한 비용 인상을 감당하려고 해도 항공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엄청난 추격이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고요. SAS는 항공권 가격을 인상을 하고 3월 계획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이제 취소를 이미 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그리고 에어 뉴질랜드 5월 철까지 전체 항공편 5%를 또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콧 커비 CEO는 높은 유류비가 1분기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델타 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항공유 가격급 등으로 3월 한 달에만 최대 4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가 됐다. 업계 전반이 이를 반영해서 운임을 인상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모든 항공사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향후 항공사들에게 다시 해지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던진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에어 뉴질랜드가 언급이 돼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항공편 추가 축소 조치와 함께 일부 노선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이번 축소가 전체 항공편에 약 4%의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기간의 전체 여객 중에서 1%에만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에어 뉴질랜드는 이미 11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이제 요금도 인상을 했는데 약 44,00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해협이 열려서 원유 공급이 재개가 돼도 이제 항공유 공급망 복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이 이제 중동의 정유시설 손상 때문에 항공유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ATA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네요. 또 사무총장에 따르면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피해를 입은 기반시설과 정유 관련 공정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과 태국이 항공유 수출을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작년 수준으로 수출량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제 공급이 위축이 되었다고 하네요. 월시 사무총장은 이제 원유 공급이 재개가 되면 정제시설 용량은 확보가 되겠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현재 정제 마진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유사들이 항공유 생산량을 늘릴 요인이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6번째 파생기사 보겠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전쟁 이후에 폭등했다는 거죠. 자, 다음. 항공유는 항공사가 쓰는 전체 비용의 20%에서 30%에 달하고 이제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당 1,500원 안팎에 이르는 이제 고환율까지 겹치게 되어버렸다. 항공유 리스료 정비비 등을 주요 비용이 달러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2위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포를 했고 25일에는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상경영에 돌입을 한다. 모든 부문에 걸쳐 비용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싱가포르 주간 평균 기준 항공료 가격이 배럴당 197달러로 이제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뛰게 되었고, 환율도 전쟁 전 달러당 1,440원 선이었는데 지난 19일 1,500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 항공사는 연료 거래량이 많아서 나중에 기름값이 올라도 미리 약속한 가격에 이제 기름을 살 수 있는 연료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LCC는 기름값이 오르면은 그대로 다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타항공은 5월 5일부터 5월 말까지 인천에서 푸꾸옥 항공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고, 에어프레미아도 4월에서 5월 중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노선 26편, 인천에서 호놀룰루 노선 6편,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노선 8편, 뉴욕 노선 2편 등을 모두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LCC 제주항공도 동남아 일부 노선의 추가 비운항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티웨이 항공은 이제 노선 축소 말고도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이제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한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경영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전사적인 지출 삭감과 투자 축소에 나선 항공사가 여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베트남 현지 항공료 공급사가 이제 항공료 가격 급등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이례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이제 현지 공항에서 급유를 하는데, 원래 내던 항공료 가격에 더해서 다음 달부터 갤런당 95센트 안팎의 추가 비용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항공료 가격과 별도로 편도 기준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매하기로 미리 약정했던 항공료를 그달 다 구매하지 않으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관료를 달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LCC인 비에젯 항공도 4월부터 나트랑, 다낭, 푸꾸옥 등 한국행 주요 노선 일부를 이제 취소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앞에 기사에서 이제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티웨이 항공이 금일부터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를 시행한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에 따르면 최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확대와 환율,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운항 관련 투자 비용은 유지를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는 4월 발권분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기준 38,000원에서 213,900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달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연료비 상승분의 최대 50%가량을 상쇄하는 데 그쳐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손실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CC는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유가 해지,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유가 해지 수단도 마땅치가 않고,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비행기표가 비싸지면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사태 장기화에도 정부 지원책이 없다면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누적이 돼버려서 비상경영에 이어 운항편이나 노선 축소 등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티웨이 항공이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사명을 이제 앞으로 트리니티 항공으로 바꾸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로 이제 2004년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의 후신이 티웨이 항공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회는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을 하고,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올해 이사보수 한도 총액을 20억 원으로 전년 한도 40억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50% 감액을 하는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티웨이 항공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시정 부급 휴증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티웨이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운항 규모 변화에 맞춰 객실 승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강제성이 없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일정 기간 휴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달러 상승을 할 경우에 연간 약 3,050만 달러, 하나로 약 455억 원, 달러당 원화 가치가 10원 떨어질 경우에 이제 약 550억 원 수준의 손익 영향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제가 대한항공의 제64기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지만 유가 1달러 변동 시 약 3,050만 불 손익 변동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10원 변동 시 약 550억 원의 매화평가 손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발권하는 국내선 유리 할증료를 편도 기준 34,1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달보다 4.4배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발권 시 유리 할증료 부담이 이달보다 약 26,000원 늘어난다고 하네요. 유리 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뜻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가가 오르면 유리 할증료가 상승해서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이 되고 환율이 오르면 항공사의 영업비용이 폭증하는 이중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세현 상상인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논쟁에 따른 유가 환율 상승으로 비용 부담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항공업 영업비용은 평소 대비 약 3%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이스타항공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항공이 이제 항공편 전면 중단 그리고 뭐 항공편을 이제 운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앞에 봤었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총 10개 항공편을 비운항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5월 2일에서 24일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8편, 5월 6일에서 7일 뉴욕 노선에서 2편을 이제 운항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다음 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노선에서 이제 총 26개 항공편의 비운항을 안내했고 인천에서 호놀룰루 노선에서도 6개 항공편의 비운항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 5월 5일에서 31일 인천에서 푸꾸옥 노선에서 총 5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을 이제 중단을 한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제주항공 관련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주항공은 이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인천을 출발해서 하노이와 방콕, 싱가포르 등 3곳을 오가는 운항 노선의 항공편을 총 110편 줄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하네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과 하노이를 오가는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4회로 총 44편 간편한다고 하고요. 다음 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에서 방콕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4회로 총 48편, 다음 달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인천에서 싱가포르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4회로 총 18편 각각 이제 축소를 해서 운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베트남 LCC인 비에즈 항공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에즈 항공이 인천 푸꾸옥 VJ979편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이제 운항 중단을 긴급 결정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행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항공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류세 인상분을 고정 적용했던 비에젯이 직격탄을 맞았다. 원래 푸꾸옥은 세대가 오간 것으로 안다. 겨우 갑작스럽게 한 대가 줄었고 이번에 한 대가 단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에젯 항공의 푸꾸옥편 취소 통보가 지난 23일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유가 인상분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항공권 가격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비에젯 항공 같은 경우에 아예 항공권 가격 전체를 고정 적용해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 인상분만큼 항공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 단항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베트남 LCC인 비에트항공이 4월 부산에서 나트랑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로 이제 간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5월과 6월 일정에서 값싼 가격에 미리 항공권을 구입한 얼리버드족들이 이제 추가 단항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항 중단 통보 자체가 출발 일정이 닥쳐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체편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죠. 유가는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 타 항공편을 구할 경우에 부담 역시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사들은 싱가포르산 항공료를 주로 쓰는데 이 가격이 지난 20일 기준 배럴당 227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하네요. 올해 초와 비교해서 80%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항공은 운항비가 평소보다 50에서 60%나 늘어났고 비에트 항공 같은 경우에 매달 약 2조 동 달러로 이 7,6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 5,1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5,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객사업은 2조 6,13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7.3%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2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견조한 수요가 이어졌고 그리고 유럽 노선과 주요 환승 노선을 중심으로 매출이 이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공항이 이제 전쟁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 여객 수요가 재편된 효과도 이제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화물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나게 되었고 고정 물량 계약 확대와 반도체 등 고부가 화물 수요 증가, 미주 노선 운임 강세에 대응한 노선 운영이 이제 실적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고유가 고환율 영향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해외 출발 및 환승 수요 유치에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국 화물 부문 같은 경우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KBT 등 성장 화물 수요를 이제 확보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렇게 항공업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신문기사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